쿠팡 하니까 또 열받는 게 광고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아, 그쵸. 쿠팡은 그렇게 반기지 않는다. 아, 맞습니다. 이게 또 보고서가 또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보고서가 열어보면 일단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모신 분은 동비님입니다. 동비님. 제가 감히 인정하는데, 저한테는 그래요. 저한테는, 쿠팡은 오른쪽 날개, 네이버는 동비입니다. 왜냐면 제가 실제로 그렇게 배웠습니다. 예. 누구한테? 동비님한테. 동비님은 모르시겠지만, 근데 제가 잠깐 얘기해볼까요? 제가 온라인 판매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 저는 신사임당님 클래스 원원 강의 있어요. 근데 아마 그 출신이 진짜 많을 거예요. 아무래도 많이 네. 들으셨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신사임당님 클래스 101 강의로 시작을 했고요. 입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를 하다 보니까 약간 상위 노출 로직이나 그때 막 가격 비교 막 묻고 풀고 막 이런 거 있었어요. 네, 네. 그거를 제가 동비님 클래스 101 강의로 배웠습니다. 예. 저의 네이버 스승님 동비님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아니, 근데 진짜 막 찾아오셔가지고. 진짜 막 찾아왔습니다. 예. 전화해서 막 찾아왔고요. 여기 지금 부산입니다. 부산이고요. 한 4시간 넘게 걸렸죠. 예. 고생하셨네요. 심지어 또 정문 납두고 이상한 분이라고 갑자기 불쑥 찾아오셔가지고. 네. 지금 2023년 10월 기준 이커머스 시장에 대해서 쿠팡 대 네이버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안 그래도 이제 네. 말씀을 살짝 해주신 게 있었는데 네. 왜 저번에 몇 개월 전이죠? 한 네. 2달 전? 3달 전? 네네. 그 쿠팡을 굉장히 까는 그쵸. 영상이 하나 그쵸. 있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는 그거 보면서 네. 아무래도 네이버 네. 입장이니까 네. 오호 맞다. 그쵸. 맞는 말이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그래서 약간 속이 시원하긴 했는데 네. 그 영상을 보고 이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네네. 거기에 근데 약간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포인트들 하나하나를 한번 오늘 도미님하고 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냥 이거죠.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로,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온라인 판매를 처음 이제 해보려 하시는 분들에게 지금 쿠팡이랑 네이버 이 두 개가 온라인 시장의 점유율 70%가 넘으니 네. 쿠팡이랑 네이버를 하셔야 되는데 네. 과연 어떤 거 먼저 시작하는 게 좋을까? 그 각 두 플랫폼의 특징과 약간 장단점 이런 걸 한번 각자 입장에서 얘기해 보는 걸로. 아, 좋습니다. 네. 도미님이 생각하시기에 네이버의 가장 큰 장점. 아무래도 그거죠. 네. 정산주의가 빠르고. 네. 그건 못 이기죠. 네. 그렇죠. 그 자금들을 좀 쉽게 이제 운영할 수 있는 맞습니다. 장점. 네. 그다음에 좀 깔끔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저도 쿠팡을 이제 계속 하고는 있지만 네네. 네이버는 손댈 게 사실 굉장히 많고요. 쿠팡은 생각보다 손댈 게 많이 없고 그냥 네. AI 시스템이 좀 더 중요한 영역이다 보니 네.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실적도 안 나는데 네. 네이버 시스템을 정확하게 알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공략하시는 분들은 쉽게 또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쿠팡은 뭐 이제 시스템이 나눠져 있잖아요. 로켓 있고 그로스 있고 윙이 있는데 네. 그렇지만 로켓을 제외하면 윙 같은 경우가 이제 스마트 스토어랑 약간 비슷한 그쵸. 느낌인데 쿠팡 윙은 저도 이제 해봤지만 광고를 하지 않으면 판매가 참 일어나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쵸. 판매가 돼도 나중에 계속 광고를 달고 가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나 잘 메이드해서 상위 노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광고를 빼도 되거든요. 근데 그쵸. 추가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 없다. 네. 요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맞습니다. 길게 하셨는데 제가 딱 요약하자면 네이버의 장점은 짧은 정산주기. 뭐 거의 다음날 바로 되잖아요. 짧은 정산주기. 그 다음에 낮은 수수료율. 맞습니다. 이거는 쿠팡이 절대 못 이깁니다. 쿠팡은 그러니까 수수료율이 네이버보다 높죠. 높은 건 사실이고 네. 정산되는데 뭐 그냥 한 2달 걸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또 선정산 서비스 이용하면 선정산에 대한 수수료까지 또 감안하셔야 되는 건 맞아요. 이게 제가 인정하는 쿠팡의 단점은 맞습니다. 유일한 단점. 2개 정도 더 있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저도 네이버다 쿠팡 다니까 네이버의 장단점이 정말 명확하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빼봐 이건 절대 못 이긴다라는 게 낮은 수수료율, 빠른 정산주기 네이버. 그 다음에 또 말씀해 주신 게 저도 인정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내가 상위 순위를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 유지하기가 쉽다. 예, 이게 뭐 네이버의 가장 큰 장점이죠. 네. 예. 이제 제가 물어보실 것 같아서 네. 네이버의 가장 큰 단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래요? 분명히 물어보실 예. 거니까 왜
벌써부터 밑밥을. 아, 그게 저 아직 민감해. 쿠팡 장점 얘기도 안 했는데? 아, 아, 그래요? 그래요? 네. 아. 하시죠. 매도 먼저 맞아야 되니까. 네. 네이버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네. 안 팔린다. 판매가 어렵다. 네네네. 아, 요거는 커트. 그러니까 초보 판매자가 처음에 상품 등록했을 때 판매를 일으키기가 어렵다. 그 어렵다기보다는 이게 똑같은 상품을 예를 들어 쿠팡에 올리고 네이버에 올렸을 때 네. 사실은 쿠팡에서 더 많이 팔리는 게 맞으니까 현재는. 그쵸, 그쵸. 왜냐면 구매자들이 지금 쿠팡 이용자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갈수록.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요 자체가 게임이 좀 네. 점점 안 되니까 네네. 쿠팡에 비해서 이제 판매가 안 된다. 이건 단점은 맞아요. 무조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그 수요를 잘 먹으면 분명히 재밌는 시장이고 좀 안정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게 또 네이버다 보니까 네. 하나 만들어 놓으면 네.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네이버의 단점이 있습니다. 뭔가요? 제가 생각하는 네이버의 단점, 그러니까 첫 번째가 대표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는 트래픽이 줄고 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네이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순위는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키워드 있고 그 키워드에 제가 유지하고 있는 순위는 그대로인데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트래픽이 줄어들고 있다.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네이버의 단점 두 번째, 네이버는 한번 이렇게 이거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고인물들 있죠. 고인물들을 초보분들이 들어와서 이 순위를 뒤집기가 굉장히 힘들다. 딱 고정 순위가 있고 이게 약간 장점하고 완전히 상반되는 거긴 한데 내가 한번 딱 순위를 상위를 먹으면 유지하기가 쉬운 게 이게 다시 생각하면은 그 순위를 뒤집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시작하면 최지성 점수를 받고 시작하긴 하지만 그 못 뒤집는 점수도 있잖아요. 있죠. 네. 그렇죠. 이런 거 막 말해도 되나 여기서? 막 뭐 누적 리뷰수 이런 게 네. 그렇죠. 그런 거는 저희가 뒤집을 수가 없으니까 초보 판매자분들이. 맞아요. 그래서 이미 고인물들이 자리 잡은 거를 순위를 뒤집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게 제가 생각한 두 번째 단점이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 단점. 상품을 키우는데 공이 많이 들어간다. 이게 저희 경험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는 그러니까 상품을 등록만 해서는 절대 안 팔리는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어떻게 해서든 외부에서 유입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게 저희가 말하는 뭐 카페 마케팅, 블로그 마케팅, 지식인 마케팅, 유튜브 이렇게 해야지 그거를 보신 분들이 제 스토어로 유입이 돼서 판매를 일으켜야지 처음에 판매가 된다. 네. 아마 근데 이거보다 더 다양하거나 좋은 마케팅 방법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저희 같은 약간 이 정도 수준의 셀러들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거에 공들이는 시간과 노력이 상당히 큽니다. 그쵸. 네. 그러니까 판매만 하기에도 솔직히 많이 버거운데 이런 식의 외부 마케팅을 해야지 초반에 판매를 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순위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는 말씀이시고 네. 한 가지 더 보태면 자꾸 내가 네이버를 까는 걸 보태야 되나? 일단 네. 현실이니까. 네, 그건 장점으로 한번 쭉 가겠습니다. 하고 나서. 네, 네이버는 일단은 트래픽 이슈가 있잖아요. 트래픽 작업 이슈. 네네네. 이런 트래픽 이슈가 있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상품을 잘 가꾸고 운영을 잘 해 나간다고 해도 갑자기 이렇게 이제 불법이지만 이런 트래픽 작업을 엄청 많이 써서 순위가 나보다 더 올라가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근데 있죠. 이거를 네. 내가 똑같이 이런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대응을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또 뺏길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런 단점도 하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저희가 뭐 어떻게 이거 트래픽을 쓰세요, 쓰지 마세요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쵸. 그냥 많이 이제 상담을 해보면 나는 그러면 뭐 네이버에 어차피 걸릴 확률이 높지 않으니까 네. 써서 무조건 올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또 잘 판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거든요. 근데 나는 불법적인 거는 손대지 않겠다. 그러면은 나머지 한 가지가 이제 유입을 넣어야 되는데 프로그램으로 유입을 넣냐 아니면 외부적인 마케팅으로 유입을 넣냐 요거거든요. 그럼 정법으로 가려면은 이제 외부 마케팅을 통해서 이제 유입을 넣는 거고 네. 그래서 순위를 올리는 거고 네. 그럼 나는 편한 길 가겠다. 그러면 트래픽 작업을 해서 또 올리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제가 단점이라고 했는데 왜냐면 전 처음에 유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근데 거기에 들이는 공과 시간이 많이 든다. 저는 이게 단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쵸. 어쩌면 트래픽으로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네요. 하지만 이제 권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도 그쵸. 불법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네. 권할 수는 없다. 하지만 뭐 쓴다고 하시면 저희가 말릴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내가 이런 식으로 시간을 들여서 유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정의 비용만 주면 그렇죠. 이렇게 뭔가 작업을 통해서 네. 제 스토어에 유입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내 상품의 순위가 올라간다. 맞아요. 그런 거네요. 맞습니다. 좋네요. 이게 근데 또
네이버도 이걸 막으면 네. 막으면 말 그대로 이제 좀 시장이 클린해질 건데 네. 이걸 제대로 못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선택 사항이 되어버린 웬만한 상위 판매자들은 또 트래픽을 다 거쳐가고 있으니까 네. 이게 지금 네이버의 현실이 아닐까. 그러니까 상위 노출을 위해서 어쩌면은 그냥 필수네요. 어쩔 수 없네요. 그쵸. 특히나 또 조회수가 많은 큰 시장 같은 네. 경우에는 거의 1페이지에 있는 업체들은 거의 절반 이상 업체들은 무조건 다 쓰지 않을까라는 게 평이니까. 근데 그게 불법인가요? 아무래도 네이버에서는 불법이라고 판단을 그쵸. 하죠. 그런 게 그러면 제가 만약에 제 경쟁업체가 그렇게 트래픽이라고 하죠. 트래픽을 네. 쓰고 있는 걸 제가 신고를 하면 네. 제재가 가나요? 제재가 신고한다고 해서 요새는 무조건 가진 않아요. 이거 왜냐하면 네. 트래픽이라는 게 내가 내 제품에 넣을 수도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 하마님 제품에 넣어요. 강제로 넣고 제가 그날 신고를 해요. 여보세요? 네. 그러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어. 무턱대고 다 날리면 완전 시장이 개판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못 잡는데 네. 한 번씩 이제 보여주기 식으로 약간 공포 마케팅 같은 느낌인데 보여주기 식으로 한 번씩 정말 제재를 빼박인 경우에. 내리기는 해요. 빼박도 이제 판단하기 어려워요. 네이버도. 뭐 자기들만의 이제 기준은 있겠지만 네.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또 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티 안 나게. 네. 그러니까 티 나게 잘못 쓰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건 정말 잘못 쓰는 거고 어. 그건 네이버가 좀 쉽게 잡을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현재는 시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어. 네이버는 그래서 옵션을 선택을 하는 거죠. 네. 나는 이 길로 가겠다. 네. 또는 빠른 길로 가겠다. 네. 난 정법적인 길로 가겠다. 뭐 이런 느낌처럼.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유입 만드는 게 진짜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딱 단점이다라고 단정 지었었는데 이렇게 트래픽이라는 걸 이용하면은 뭐 권장드리는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입을 만들어내서 내 상품의 순위를 올릴 수 있다. 그쵸. 근데 그게 또 다는 아니고 네. 이게 네이버에서 높게 쳐주는 점수일 뿐이지 그것만으로는 또 상위로 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네. 다른 요소들을 같이 이제 믹스 매치해서 네. 잘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러면 벌써부터 머리 복잡해지잖아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그쵸. 이제 등록하고 네. 광고 걸고 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이버는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배우면 잘할 수 있다. 확실히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랑 모르는 사람의 이제 결과치가 완전 다른 네. 거죠. 네이버는. 네. 와, 이거 너무. 자, 네이버를 한번 잘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어차피 허마님도 옛날에 네이버 다 하셨잖아요. 그럼요. 전 지금도 네이버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전 지금도 네이버의 매출이 더 많아요. 쿠팡보다. 그래요? 예. 제가 생각하는 쿠팡의 가장 큰 장점은 첫 번째, 우선 소비자의 트래픽이 몰려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판매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이버랑 쿠팡에 동시에 상품 들어오고 하면은 확실히 쿠팡 쪽에 반응이 빨리 오고 많이 와요. 예, 이건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특히 뭐 40, 50대 그 다음에 막 여성분들 이런 분들이 쿠팡 쪽으로 신규 유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저희 어머니한테 제 쿠팡 아이디를 알려드렸거든요. 한번 처음에는 되게 좀 어려워하셨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렇게 슬라이딩만 하면 결제가 되니까 네. 자꾸 그걸로만 네, 특히 생필품 같은 거.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네이버를 계속 못 사시는 거예요. 아니, 네이버를 알려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알려드리면, 샀다. 다음번에 또 물어보세요. 네이버는 조금 어려우니까. 그렇죠. 쿠팡은 이것만 하면 되니까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쿠팡을 알려드려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쿠팡의 장점이 뭐냐면 제가 또 말하는 거는 그 확장성입니다. 확장성. 확장성. 어떤 확장성. 확장성이죠? 이게 약간 생소하실 수 있는데 쿠팡에는 그 그로스라고 부르는 판매자 로켓이 있고 네. 그다음에 로켓 배송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윙이 딱 제가 볼 때 스마트 스토어랑 같은 결이거든요. 네. 근데 윙에서 판매를 잘 하고 있으면 제가 쿠팡 그 로켓 배송을 제 물류 3PL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 판매자 로켓이라는 걸 또 갈 수가 있거든요. 네. 제 물건을 쿠팡 창고에 넣어놓고 로켓 배송이랑 똑같이 다음날 새벽이나 그 다음날 바로바로 배송해주는 판매자 로켓으로 확장할 수도 있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제가 쿠팡에 진짜 물건을 납품하는 납품업자가 될 수 있는 로켓 배송이 될 수 있는 이런 약간 확장성이 있다. 네. 요거가 제가 쿠팡의 장점으로 말하는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는 했는데, 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물건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이버에서 어느 정도 판매가 되는 제품은 네. 로켓 이제 담당자분들이 연락이 그쵸. 온단 말이에요. 맞네. 그럼 똑같네. 저는 편하게 로켓 입점해서 맞아요. 등록을 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네이버도 확장성이 있는 그렇네요. 쿠팡
하니까 또 열받는 게 광고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아, 그쵸. 쿠팡 또 광고해야죠. 윙 위주로 네. 또 많이 활동을 하시니까 윙은 이제 광고를 끼고 가야 되고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광고를 끼고 가야 되는데 저는 네. 가장 불만인 게 저 네. 광고 회사를 하잖아요. 네. 자신이 있었어요. 광고에 대해서? 쿠팡 광고에 대해서 네. 아이 그 어려운 네이버도 그쵸. 하는데 내가 네이버도 주물렀는데. 아유 쿠팡 열어봐 그래서 네. 열었는데 아니 일단 쿠팡은 확실히 놀랬던 게 이제 노출수가 어마어마했다. 아, 근데 그쵸. 그 네. 노출수가 어마어마했던 이유는 비검색 영역에서 쿠팡이 엄청 많이 노출시켜주고 있었기 때문이고 네. 사실 비검색 영역에서 이제 전환율이 안 좋은 품목군들이 있잖아요. 네. 상품 특성상. 근데 그거를 줄이려면 매출 최저가로는 조절이 또 안 되잖아요. 그쵸. 그냥 로아스 조절만 되고. 그쵸. 그러면 결국 수동으로 가서 아. 내가 비검색 영역의 입찰가를 다운을 시켜야 네. 되는데 제가 수동 광고를 해보니까 수동 광고를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네. 쿠팡은 그렇게 반기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게 또 보고서가 또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보고서가 열어보면 일단 CPC가 안 나오던데. 안 나오죠. 네. 네. 결국 또 제가 CPC를 만들어서 이제 그쵸, 또 봐야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비검색 영역 좋아요. 좋은데 네. 네이버도 그 광고가 노출되는 영역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네이버는 보고서를 뽑으면 그래서 네가 어느 영역에서 광고비가 얼마 나갔고 매출이 얼마 잡혔다가 데이터가 다 상세하게 뜬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그 매체 하나하나를 다 광고를 안 보내게 설정이 가능해요. 그쵸. 근데 쿠팡은 네. 없잖아요. 그런 없죠. 거. 비검색 영역 좋아요. 근데 그 중에서 어디에서 많이 노출됐어요? 안 보여줘요. 안 보이죠. 그리고 뭐 여기 노출시키지 않고 싶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광고를 열었다가 설정을 하면서 수익률을 맞춰야 되잖아요. 네. 할 게 없어요. 맞아요. 할 게 없습니다. 쿠팡 광고는. 이거 너무 전문적인 얘기라서 제 채널 구독자분들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지만 이게 고수분들은 굉장히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초보분들은 편하죠. 그러니까. 편하죠.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계속 승이 나는데 네. 그 수동 광고도 네. 입찰가를 막 따로 넣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뭐 데이터를 보고 입찰가를 수정을 해야 돼요. 네. 그럼 그게 내림차순 정렬도 안 되고 그럼 키워드 일일이 또 다 찾아야 되고 맞아요. 하다가 쓱나서 이제 수동 광고 안 해 이렇게 돼버리는. 맞습니다. 그렇게 아마 짜놓은 걸 거예요. 그럼요. 쿠팡 똑똑하다. 직원들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똑똑하다. 네,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수준이 너무 높으시다. 아니 그게 네. 아니고 그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쿠팡 광고의 장점 너무 쉽다. 쉽다. 예. 그러니까 진짜로 네이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이버 광고 잘하려면 진짜 깊게 공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험치가 있어야 돼요. 쿠팡 광고의 장점은 진짜 아무것도 몰라도 됩니다. 그거는 맞아요. 예, 아무것도 몰라도 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딱 예산이랑 목표 광고 수익률 정도만 정하시면 되고 근데 약간 쿠팡 광고를 약간 활용하는 방법이나 뭐 수익률을 어떻게 하는 방법? 뭐 이런 거는 따로 있지만 아무튼 이거 모르셔도 그냥 예산 설정, 광고 수익률만 설정해 놓으면 광고가 알아서 돌아갑니다. 제가 생각하는 쿠팡 광고의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뭐요? 깜짝 놀라실걸요? 뭔데요? 매출에서 떼간다. 이게 그게 네. 단점이에요? 얼마가 나가는지 모르니까. 모르게.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내 돈을 내는 게 아니니까 어차피 들어올 때 떼가니까 이게 얼마가 쓰고있는지 감이 그냥 타격감이 없다고 그래야 되나? 솔직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입금을 해야지 광고가 돌아가거든요. 네. 내가 결제를 해야지. 근데 내 돈 1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결제하는 건 솔직히 약간 좀 그래요. 그러니까 두렵다고 그래야 되나? 그쵸. 한 번에 벽이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쿠팡은 어차피 내 통장에 들어오기 전에 떼가기 때문에 별로 감흥 없이 막 광고를 돌려요. 근데 이게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초보자분들이 너무 생각 없이 광고만 돌리다가 나중에 정산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장점, 정산하고 나면 단점. 그쵸. 네. 예. 뭐 물건을 팔았는데 막 입금이 안 되거든요. 입금 왜 안 됐나 보면 광고비로 다 빠져나간 거야. 근데 내가 세팅할 때 몰랐죠. 그냥 하루 3만 원, 그냥 뭐 하루 5만 원 아무 느낌 없이 세팅했지만 결국 정산받을 돈에서 그 돈 싹 나가고 나면은 물건값 지급하고 나면 진짜 하나도 안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되게 쿠팡 광고는 쉬운데 신중하셔야 돼. 예. 그리고 잘 알고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맞아요. 예. 쿠팡이랑 네이버랑 어떤 상품군이 잘 팔리나? 어떤 고객분들이 많이 찾나? 이런 얘기? 그러니까 저는 확실히 네이버에서 잘 팔리는 상품군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네이버를 하실 분들은 그쪽으로 공략하시면 쿠팡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매출 효율을 낼 수 있다. 혹시 그런 그래서 카테고리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둘 다 하고, 네. 저는 이제 광고주분들이 있으니까 그 데이터가 다 있잖아요. 네이버 그쵸. 같은 경우에. 그러면 네이버에서 이제 여러 카테고리군이 있으면
한 1년 전쯤에 비해서 매출이 많이 하락한 카테고리군이 있고요. 제 근데 카테고리. 아직까지 잘 되는 네. 카테고리군이 있는데 네. 이제 이걸 살펴보면 이제 그런 거죠. 일단 쿠팡은 네. 무조건 쇼핑 채널이잖아요. 들어온 사람 무조건 사기 위해서 이제 쿠팡을 들어오는 사람들. 그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보 검색을 위해서 네. 이제 들어오는 분과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사기 위해서 들어오는 분이 섞여 있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뭐 오프라인 쪽으로 이제 정보 찾으시는 분들도 다 포함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정보랑 쇼핑이 섞여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쿠팡 같은 곳에서는 생각 없이 그냥 덥석덥석 살 수 있고 또는 급하게 살 수 있는 품목군들은 네이버에서 좀 많이 뺏겼고요. 그리고 그쵸. 또 식품이 굉장히 많이 뺏겼고요. 로켓 네. 때문에 이거는. 네. 그래서 네이버에서 이제 식품 판매하시는 분들이 매출이 좀 진짜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카테고리군들, 네. 쉽게 살 수 있는 생활 잡화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뺏겼는데, 네.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물건을 사기 위해서 정보 탐색이 필요한 상품군들 있잖아요. 그쵸. 고관여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블로그라도 좀 뒤적거려야 된다. 네. 아니면 카페에서 정보라도 좀 찾아보고 내가 물건을 이제 구매를 해야 된다. 이런 제품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매출을 많이 유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아무래도 이제 단가가 좀 비싼 품목들이 많이 해당이 되고.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물건을 사기 전에 사전 정보 검색이 많이 필요한 상품이랑 그 다음에 뭔가 비교를 많이 해서 사야 되는 상품. 그러니까 네이버가 지금 현 상황에서 잘 팔리는 카테고리가 뭐가 있냐고 하면은 저는 패션 의류가 네이버가 더 나을 것 같고요. 아닌가? 에이블리에 뺏겼나? 그러니까 쿠팡에 비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쿠팡하고 네이버에서 네이버에 잘 되는 상품은 패션 의류. 왜냐면 뭐 최대한 뭐 많은 상품 이렇게 쭉 비교해 보면서 살 수 있는 패션 의류 이쪽 잘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스포츠 레저에 약간 좀 고가의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 제품을 사기 전에 검색을 좀 약간 많이 사전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고관여 상품들이 네이버 쪽에 확실히 지금 주도권이 있는 게 맞는데 요즘에 이게 조금 저는 쿠팡으로 넘어오고 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런지 혹시 아십니까? 좀 모르는데. 저는 제 경험상 이거예요. 제가 뭔가 살 때 컴퓨터? 뭐 컴퓨터랑 뭐 호환되는 뭐를 산다? 그럼 사전에 막 검색합니다. 이게 내 거랑 호환되나 안 되나 막 검색해 본 다음에 막 모델명 치고 검색 호환되네? 하고 네이버에 딱 샀던 게 저의 이전 쇼핑 패턴이고 저희 지금 쇼핑 패턴은 쿠팡 가서 그냥 사요. 쿠팡 와우로 산 다음에 껴보고 안 맞으면 반품. 네. 그래서 저도 그 전에 막 노트북 살 때 엄청 조사하고 모니터 살 때 엄청 조사하고 약간 이랬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냥 턱 사요. 턱 사고 껴보고 이게 모니터 본 다음에 이거 좀 약간 흐리네? 반품. 이게 돼버리니까 제가 볼 때는 약간 이 시장도 이게 만약에 소비자들이 이 패턴에 익숙해진다면 이 시장도 아마 쿠팡으로 넘어오지 않을까? 라고 감히 그냥 혼자 예상해 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이것도 쿠팡의 장점이구나. 저는 약간 저도 네이버를 사랑하거든요. 저는 네이버가 지금 도착 보장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도착 보장은 좀.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쿠팡이 지금 잘 된 게 이 물류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다음날 바로 도착해서 사람들이 편리해서 온 이 로켓 배송 때문에 쿠팡 쪽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는데 저의 경우는 그래요. 제가 더 로켓에 충성도 있는 고객이 된 이유는 저는 무료 교환 반품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도 약간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좀 맞춰보는 게 어떨까? 혹시 관계자 아시는 분 있으면? 없죠? 저도 이제 뭐 네이버 까기 바쁜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그거죠. 이제 예를 들어 초보자분들이 네. 이제 시작한다고 하셨을 때 네. 그러면 뭐 네이버를 해야 되냐 쿠팡을 해야 되냐 이런 문제보다는 네. 일단 저는 둘 다 하는 건 맞는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어떤 상품을 해야 되냐가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맞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쿠팡 윙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상품 소싱을 할 때 조금 피하는 것들은 로켓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를 피해서 들어가잖아요. 그쵸. 사실 지금 네이버도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만약에 초보자분들이 좀 쉽게 매출을 낼 수 있고 네. 좀 상위 노출을 잘 만들 수 있는 품목군을 선정하라고 했을 때 네. 이제 너무 이제 조회수가 많고 이제 아까 전에 뭐 트래픽 작업 네. 치열한 이런 시장에 들어가면은 초보자분들은 당연히 힘들죠. 그쵸. 근데 분명히 네이버도 조회수가 한 2,000건에서 뭐 5,000건 정도 사이? 우리가 그렇죠. 흔히 생각하면 여기는 먹을 게 많이 없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쪽 시장에서는
충분히 이제 상위 노출을 할 수 있거든요. 쉽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네네. 저도 지금 이제 저희 회사에서 그런 식으로 많이 상위 노출해서 팔고 있고. 네. 해보니까 물론 하루에 나가는 이제 매출이 당연히 크지는 않죠. 근데 네. 그런 품목군들이 하나 둘씩 쌓이니까 하루에 꽤나 큰 그쵸. 매출 그런 것들이 모이면 힘이 또 대단하니까. 그 다음에 또 쿠팡에 비해서 그렇게 상품을 파는데 쿠팡은 무조건 솔직히 광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네이버는 그렇게 광고 비용 많이 쓰지 않고도 쉽게 노출할 수 있고 네. 판매도 잘 되고 네. 그런 것들이 많이 모이면 이것도 어차피 큰 매출을 만드는 거 똑같다. 맞아요. 맞습니다. 저도 이 부분 동의합니다. 그렇게 이제 조금씩 팔아보면 약간 이제 상품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데 네. 그때는 또 나중에 어떤 걸 또 찾으면 재밌냐면은 네. 약간 B2B 계열의 상품들 그러니까 한번 조회수는 작은데 네. 한 번 구매할 때 좀 많이 구매하는 목건들 오, 이런 것도 재밌네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도 저번에 이제 막 이렇게 하나 만들었던 게 이제 사무용품 쪽 아이템 중에 오, 하나인데 네네. 그거는 이제 사무실에서 쓰는 거다 보니까 네. 하나 단위로도 구매를 하겠지만 오. 한 번 살 때 여러 개를 산단 말이에요. 조회수는 네. 작아요. 네. 조회수는 작은데 한 번 구매할 때 큰 매출이 나니까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눈이 이제 생기더라고요. 네네. 이제 점점점 크시는 분들은 네. 그렇게 공략을 하면 좀 재밌지 않나. 그것도 되게 새롭네요. 신박하네요, 이거. 네, 그래서 그게 좀 알짜예요. 그런 시장은 좀 고인물 분들이 좀 잘 안 건드리는 시장이기도 하고 재미없다고 귀찮아서? 생각을 해서. 재미없다고 생각해서. 조회수 뭐야? 이거는 아니야. 이렇게. 그러네요. 진짜 고인물분들은 그렇게 작은 거에 관심 없을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생각한 네이버 장점이 또 있습니다. 뭐요? 우선, 나의 스토어. 그러니까 나의 스토어가 있고 그 나의 스토어를 뭔가 이렇게 약간 전문화된 스토어처럼 꾸며놓으면 어떤 상품을 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다른 상품도 같이 구매할 확률이 있다. 쿠팡은 약간 솔직히 그건 거의 없거든요. 내 제품 들어와가지고 판매자 들어간 다음에 이 안에서 뭐 같이 살 거 있나 이렇게 보시는 법 거의 없는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확실히 그 장점이 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좋아하는 전략은 약간 객단가 높이기. 어떻게 쉽게 말하지? 제가 만약 판매한 상품 딱 사러 들어오셨으면 그 밑에 추가 구매 상품으로 막 이것저것 끼워 넣은 다음에 그 고객분들이 한번 들어와서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을 크게 만들 수 있는 전략. 이것도 네이버에서만 사용 가능한 전략입니다. 아무래도 그런 거는 네이버가 잘 돼 있긴 한데 이게 네. 뭐 장점인지 단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쿠팡은 좀 무료 배송 성향이 좀 강하고 그쵸. 네이버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배송비를 아끼세요라는 그런 한 번 살 측면으로 때 뭐 하나라도 더 살 수 없을까?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게 있죠. 진짜 좋죠. 이거 예시로 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나. 만약에 뭐 파티용품 같은 거 사실 때 그쵸. 그죠? 파티용품 같은 거 사실 때 풍선 사러 들어왔다가 머리띠 사고 선글라스 사고 맞아요. 그쵸? 초 사고 뭐 요즘 이벤트 박스 이런 거 사고 아무튼 뭐 하나 상품을 노출시켰을 때 그 밑에 그거를 샀을 때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은 상품을 쭉 나열해보면 네이버 같은 경우 확실히 판매가 같이 잘 된다. 그래서 고객당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네이버가 사실은 어떤 제품을 또 역업할까라는 고민도 되게 중요하긴 해요. 맞아요. 쿠팡에 비해서는. 네. 장점 많네요. 네이버. 근데 뭐 그 장점을 싸그리 갈아 먹고 있는 게 잘 안 팔립니다. 커트! 네. 이것도 동의하실 수 있으려나? 제가 생각하는 쿠팡의 장점이 뭐냐면 네. 상세 페이지 경쟁도가 낮다. 네이버에서 진짜 뭐 하나 팔려고 하면 상세 페이지를 막 기획을 해야 되잖아요, 솔직히. 그쵸. 막 영상도 찍어야 그쵸. 되고. 움짤도 넣어야 되고, 맞아요. 또 어려운 말 해도 되나? 시장 분리도 해야 되고, 내 것만 특별한 척 해야 되고, 내 거에 대한 신뢰 주기서 네이버 몇 등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엄청 상세 페이지가 진짜 몇만 픽셀이잖아요. 네이버는 기본적으로. 근데 초보자분들이 그런 거 보시면 솔직히 뜨악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만들지? 맞아요. 이런 거. 근데 쿠팡 같은 경우는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세 페이지 굉장히 심플합니다. 맞아요. 간단해요. 그걸로도 팔려요. 상세 페이지. 쿠팡은 그런 간단한 상세 페이지로도 팔리는데 네이버에서는 좀 약간 고객을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 기획하는 게 좀 공을 너무 많이 들여야 되지 않나. 쿠팡은 저도 해보면 이번에 저희 장모님 부목 식품 네, 쪽을 네. 해보면 아무래도 이제 넣어놓고 이제 무료 노출 프로모션 이것만 그냥 하나 걸어놔도 네.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 중요도보다는 쿠팡이 이제 덕지덕지 붙여주는 그런 옵션들 있잖아요. 네, 네. 뭐 와우 할인가 얼마 그렇죠. 이런 그 파워만으로도 이제 매출이 나니까 네. 상세 페이지 그거는 진짜 상세 페이지 좀 되게 허접하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근데 잘 나가더라고요. 그래도 팔린다. 네. 네.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걸 또 제가 일이 만들어 놨어요. 장모님 거니까. 네. 만들어 놨는데
기대했던 것보다는 또 많이 안 나간다. 네이버는. 아, 네. 네. 네이버에 기반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고객이 어떠한 네이버의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그게 정보 검색을 위해서 검색을 했는지 아니 물건을 사려고 들어왔는지 네이버는 그 검색한 사람이 원하는 거를 딱 정확하게 보여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내가 어떤 물건을 팔려면 그 소비자가 검색하는 그 키워드로 노출되기 위해서는 딱 그 키워드를 정확하게 세팅을 해놔야지만 고객한테 제품이 노출이 된다. 맞습니다. 맞죠? 네. 근데 이게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내 제품을 노출시키는데 제한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맞습니다. 예. 근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플랫폼 자체가 그냥 쇼핑 플랫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가 뭘 치든 쿠팡은 어떻게든 이 사람한테 모르는 건가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뭐 하나 치면은 제품 보여주고 이거 안 사고 나가면 막 비슷한 거 보여주고 이거 살 것 같은 제품 보여주고 막 하면서 제품들을 계속 막 노출시켜줘요. 근데 그게 저희 입장, 판매자 입장에서 보면은 내 제품이 소비자한테 노출될 확률이 확실히 더 높다. 예, 절대적인 노출수가 네이버보다 더 많다. 그래서 초보 판매자 같은 분들이 처음에 내 상품을 노출시키는 게 더 쉽다, 쿠팡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광고를 걸었어요. 네이버도 광고를 할 수 있고 쿠팡도 광고를 할 수 있는데 네. 쿠팡 광고 같은 경우에는 클릭을 좀 못 받으면 네. 노출이 점점점 줄잖아요. 노출을 그만큼 쿠팡에서 안 시켜주잖아요. 예. 나중엔 안 보이더라고요, 제 광고가. 맞아요. 클릭이 안 근데 되면. 네이버는 네. 나름의 자기들만의 기준인 품질 지수라는 기준이 있어서 네. 클릭을 못 받으면 클릭률이 떨어지면 노출을 아예 안 시켜주는 건 아니고 너의 현재 그 걸어놓은 입찰가에 맞춰서 네. 품질 지수만 조금씩 떨어뜨리면 그 비용을 내가 입찰가를 조금만 더 내면 다시 그 위치에 광고를 띄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쿠팡은 네. 그런 지수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냅다 상품을 점점점 줄여버리니까 네. 노출을. 뭐, 네, 내 기준을 삼을 수가 없어요. 네이버는 어느 정도 그럼 내가 입찰가를 조금 더 올려야지 해서 노출을 시킬 수가 있는데 네. 쿠팡은 안 된다. 네. 근데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는 상품이 괜찮아서 이제 클릭을 많이 받으면 사실 1페이지에 노출이 되는데 또 넘겨보면 똑같은 상품이 또 노출되잖아요. 맞아요. 쿠팡은. 네. 근데 네이버는 그냥 내가 2,000원을 걸었으면 그 2,000원에 해당하는 그 순위 딱 한 구자만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게 이제 네이버랑 쿠팡의 차이지 그쵸. 않을까. 예.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딱 입찰가 대비 노출되는 상품의 순위가 딱딱딱 정해져 있고 그 순위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내가 입찰가를 더 높게 하지 않는 이상. 네. 예. 이게 장점이자 저는 솔직히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자리에 내 상품을 노출시키려면 가장 비싼 돈을 낸 사람이 그 자리에 딱 노출이 된다. 맞습니다. 그쵸? 이게 역으로 생각하면은 만약에 누가 광고비만 많이 쓰면 그 자리를 고정적으로 차지하고 있다. 네. 내가 이 자리를 뺏는 방법은 이 사람보다 비싼 광고비를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다. 네. 아, 예. 요게 약간 네이버의 광고에 약간 초보자가 시작하기에는 약간 장애물. 네. 또 비싼 입찰가를 걸 수가 없으니까. 네, 그쵸. 근데 쿠팡은 그냥 쿠팡은 그래도, 이거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지? 이거는 오픈하기 좀 어렵지만, 아무튼 쿠팡은 그냥 내 제품이 광고로 노출됐을 때, 우리 소비자분들이 많이 클릭하면 그 상품을 먼저 우선 보여주거든요. 네. 상위 자리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 상품이 뭐 썸네일에 이런 거 되게 잘 돼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클릭하면, 네이버에 비해서 낮은 키워드나 입찰가로 내 상품을 상위에 노출시킬 수 있다. 그러면 사실은 활용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네이버는 사실 내가 더 이상의 그 순위를 조절하는 건데 입찰가 빼고는 불가능한데 네. 쿠팡은 약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겠네요. 있죠. 이거를 저희가 강의 때 이해했습니다. 강의 알려드립니다. 그건 있어요. 저는 이제 네. 광고 회사 겸 마케팅 회사이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 외부 유입을 시킬 수 있는 채널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뭐 네. 예를 들어서 어떤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공동 구매를 할 수 있는 채널들이 있다. 네. 또는 이제 뭐 카페에서 좀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좀 잘 알고 있거나 네. 거기에서 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무튼 그런 채널이 있는 경우에는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활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 내가 상품을 등록을 하고 뭐 공동 구매라든지 아니면 카페 쪽 마케팅 커뮤니티의 어떤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유입을 넣고 구매를 발생시켰을 때 그것만으로 순위가 이제 올라가지고 그쵸. 상위를 차지를 하면 네. 그 상위에서는 이제 내가 아주 편안하게 이제 그 이후에 마케팅 비용이 들지 않아도 편안하게 그쵸. 판매를 할 수 있는데 네.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런 외부 유입 채널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거리가 좀 네이버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나. 그쵸. 이게 첫 번째가 뭐냐면 우선 제가 공동구매나 카페 같은 걸로 뭔가 이렇게 공동구매?
이런 걸 약간 일시적으로 판매량을 많이 탁 만드는 건데 쿠팡에서 수수료보다 차이 나니까 당연히 네이버에서 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를 쿠팡 링크를 걸어놓으면 쿠팡 파트너 수냐고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죠. 약간 이게 클릭에 약간 장벽이 있어. 아, 이것도 쿠팡 파트너 수수료 먹으려고 올려놨네 막 이러면서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이게 약간 네이버에서 상위 노출할 수 있는 특기 아닙니까? 아, 그렇죠. 네. 초반에 상품 누락하고 최신성 점수 있을 때 이 공동구매나 카페 같은 걸로 외부에 확 만들어가지고 맞아요. 상품 순위 딱 올리기. 네, 맞아요. 야, 이런 것도 뭔가 이런 자세한 내용은 강의에 아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정법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필수. 네. 이죠. 그리고 장점은 또 뭐냐면 이런 공동구매 라인이나 네. 아니면 뭐 이런 그 외부인 마케팅 채널을 내가 나중에 리스트업 할 수 있거든요. 엑셀로 정리를 하고 그쵸. 이번에 한번 진행해서 그럼 이분도 만족을 하셨어요. 네. 그럼 다음번에 또 하시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신상품을 또 가지고 왔을 때 네. 그때는 되게 편안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진행을 해서 매출이 좀 나서 이분도 수수료 많이 가져가지고 네. 저도 상위 노출 그쵸. 된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다음에 신상품 와서 또 진행하고 네. 그럼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런 구조를 만들기 어렵지만 네. 하나 둘씩 이렇게 이런 분들을 만들어 놓으면 네. 나중에는 되게 편하게 이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맞네요. 네. 이렇게 정석적인 방법도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공동구매나 이런 걸 통해서 초반에 판매량을 확 일으켜가지고 트래픽을 일으켜서 트래픽이 외부 유입을 일으켜서 판매량을 올린다. 네. 이때 트래픽 동시에 쏘면 안 되나요? 뭐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러면 탄력은 더 받겠죠, 그러면. 네.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이런 식으로 정법으로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네. 또 굳이 불법까지 섞어서.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같이 해야죠. 나는 최대한 빨리 그럼요. 무조건 정상으로 네. 가겠다 네. 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활용하시죠. 이렇게 활용하는 거 좋겠네요. 네, 아무래도 네이버 점수, 이건 좀 디테일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네. 네이버에서 주는 점수들이 일정 기간에 대한 점수가 분명히 있으니까 네. 그 기간에 무조건 다 구겨 넣어야 되거든요. 네. 유입과 이제 매출을 다 네. 넣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제가 해본 결과 이렇게 플레이 할 줄만 알면 네. 네이버도 되게 어렵지 않고 쉽다. 그리고 또 여러 장점들이 있으니까. 그쵸. 예. 그리고 또 대부분 판매자분들이 이제 쿠팡으로 또 많이 가신 상황에서 오히려 좀 더 편하게 네이버를 플레이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요즘에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네이버가 진짜 완전 장난 아니었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오히려 약간 한산해진 느낌이 있어요. 저는 요새 느끼고 있어요. 그쵸? 네. 예, 요즘 한산해졌어요, 좀. 그러니까 예전만큼 초반에 막 엄청나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예전만큼 노력하면은 상위에 훨씬 더 쉽게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요즘에 좀 있는 맞아요. 것 같아요. 옛날에 그때 신사임당님이 이제 그쵸. 키워드만 잘 하고 하면 어느 네. 정도 상위권에 노출된다 그 느낌이 네. 요새 좀 한 온다. 번씩 맞아요. 조금 쉬워졌어요, 상위 노출. 저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가 약간 정법적인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요즘에 트래픽 막혔나? 그러니까 예전에 트래픽이 한창 있을 때는 진짜 이것만 해가지고는 그냥 안 보이는 거였는데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트래픽 쓰시는 분들이 딴 데를 가서 그런가 아니면 저는 그 트래픽 막혔나 몰라도 예전처럼 똑같이 정법적으로 해도 이제 다시 약간 한산해진 느낌이 좀 온 것 같다, 네이버가. 막혔나요? 막히진 않았어요. 네. 근데 예전만큼 그 트래픽 자체 하나만으로는 이제 못 뚫는 구간이 생겼다 보니까. 그쵸. 그럼 트래픽과 동시에 구매를 일으켜줘야 되는 이런 건가요? 잘 몰라서 제가. 아무래도 이제, 아무래도 구매 쪽이죠. 구매나 리뷰나 이게 같이 맞춰져야. 네. 예. 이 얘기는 너무 길어져서 하게 오케이. 되면. 알겠습니다. 커트! 네. 그런 적법적인 방법 말고도 이 판매자들이 약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꼼수나 아니면 불법이지만 불법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그러니까 네이버가 권장하지 않는 방법이지만 내 상품의 순위를 올리기에 확실한 방법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유튜브에서는 그런 말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 없죠. 그쵸? 네. 근데 그런 거를 강의 때는 알려주시나요? 다 오픈돼 있습니다. 다 오픈해야 네. 되나요? 이번에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 채널에 그 신트리 영상으로 네이버 로직 공개를 한 걸 제 영상에서 풀었는데 네. 뒷날에 네이버에서 바로 막았잖아요. 저 그날 바로 신트리 가입했잖아요. 바로 신트리, 그때 내 시간도 기억해. 한 10시쯤이었나? 바로 가입한 다음에 제 메인 상품을 다 쳐봤거든요. 점수가 딱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점수 다 나오죠. 오? 이랬어? 하고 나서 이거 수정해야지.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막혔어. 그러니까 그게 진짜 네이버 오피셜 점수였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네이버가 어느 정도 막았지만 네. 또 볼 수 있는 그게 있어서 네. 최근에 이제 쿠팡에 또 그 재고 수량 보는 방법도 저도 오픈을 봤죠. 했잖아요. 봤죠. 그런 식으로 네이버가 아예 이제 정답지 같은 개념을 거기 또 그대로
뒀기 때문에 네. 그걸 저희 또 2호 강사님께서 또 우리 호영. 이거 내가 한번 만나보고 느낌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 형은 보통이 아니다. 이거 잘못 보이면 큰일 나겠다라는 느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게임방 가면은 윙 제품 같은 거는 저희가 장바구니 낸 다음에 재고수랑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알려드렸었고, 네. 로켓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리뷰수 보고 대충의 판매량을 짐작하셔라라고 했는데, 그렇게 정확하게 재고 수량을 한 개 단위까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오픈하셔서 저도 앞으로 잘 사용하겠습니다. 네, 잘 사용하겠고, 근데 저도 그 영상 보고 제일 약간 충격적이었던 게, 지금까지 상품명 작성법은 다 틀렸다. 네, 저도 새싹을 비퍼로 만드는 상품명 작성법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저만의 약간 경험과 로직? 그 다음에 저는 약간 유튜브에서 이런 게 나오면, 또 강의 같은 거 들어서 이런 거 나오면 저도 막 테스트 해보거든요. 네. 테스트 해보고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이런 방법대로 저는 상품명 작성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또 네이버가 어떤 식으로 점수를 주는지 볼 수 있는 툴이 나왔다. 볼 수 있는 툴을 공개한다. 그죠? 네. 저도 궁금하네요. 저도 되게 궁금해요. 네. 코덱에 혼나가지고. 네.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상품명 작성법은 틀렸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지 네이버에서 상품명 점수를 만점을 받을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마 출발선, 제일 처음에 네. 상품 등록했을 때도 아무래도 다 업체들보다는 또 더 높은 순위에 시작을 할 거고, 그쵸.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강의 때 다룰 마케팅, 네. 마케팅이 이제 덮어지면 네. 굳이 이제 편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네. 충분히 상위 노출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네. 잘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근데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쿠팡만의 장점이 확실히 있고, 그쵸. 근데 쿠팡은 잘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이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네이버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이나 아무튼 네이버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그리고 또 쿠팡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해야 할 것들, 이게 저는 약간 완전 성격이 다른 플랫폼이다 보니까 맞아요. 완전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알고 시작하면은 그냥 모르고 하시는 분들보다 확실히 앞서서 출발할 수는 있다. 그죠? 예.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사실 판매자분들이 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이제 그렇게 됐죠. 네이버 쿠팡뿐만이 아니라 타 채널도 당연히 이제 네. 있고 하다 네. 보니까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네. 결국 시간 싸움이잖아요. 네. 한정된 시간 안에서 우리가 최대한 빠르게 매출을 내려면 네. 어찌됐건 간에 네이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해를 하고 공략을 하는 거고, 네. 쿠팡 같은 경우에도 또 다채롭잖아요. 네. 윙, 크로스, 로켓 다양하게 나눠져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내가 그럼 어떤 상품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플레이해야 되는지를 좀 알아야 네. 좀 쉽게 빠르게 갈 수 네. 있으니까 네.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네이버든 쿠팡이든 각 플랫폼의 시스템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게 중요하지 않나.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그러니까 저희가 어느 한 채널에만 딱 너무 치중돼 있다 보면 그 채널이 약간의 정책 변경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나의 사업이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나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초보분들이야 당연히 어느 한 군데 채널을 집중하셔서 성과를 내는 게 맞는데,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오신 분들이라면 혹시나 나의 이런 수익화가 너무 한 채널에 집중돼 있지 않나? 혹시나 네이버만 하고 계시다면 쿠팡 쪽으로 확장도 하셔야 되고, 혹시나 쿠팡만 하고 계시다면, 또 혹시나 로켓만 하고 계시다면 쿠팡의 다른 채널이나 네이버로도 확장을 하셔야 된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이버랑 쿠팡만 잘해도 이커머스의 70%는 먹고 시작한다. 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서로 이제 싸우지 않는 걸로.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둘 다 잘해야 된다. 네. 이렇게. 근데 오늘 약간 근데 분위기가 저는 막 쿠팡 막 얘기하려고 그랬고 네이버 막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섞였어요. 근데 이게 근데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판매를 이렇게, 좀 잘한다고 재수없고, 온라인 판매를 하다 보면은 네이버 쿠팡의 특징과 장단점이 분명히 있고, 이걸 다 아우를 줄 알아야지 그래도 온라인 판매에서 좀 방어 좀 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네이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쿠팡 중심으로 하고 계시지만 네. 얘기하다 보면 생각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맞아요. 느낌이. 본질은,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판매를 잘하기 위한 이 판매의 본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네이버나 쿠팡이나 마찬가지인 거고, 그 각 채널별로 약간 특성을 이용하는 약간 이런 거지. 어차피 좋은 상품 찾아서 많이 노출시키고 네. 많이 고객들 유입시킨 다음에 설득시켜 전환되면 그게 매출인, 이건 똑같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약간 이런 노출과 유입, 설득 이런 게 각 채널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예. 이렇게 저희 스승님들, 동민님, 오른쪽 날개, 저희 스승님들, 오른쪽 날개님, 동민님, 정다르크님, 그다음에 누구였지? 네 명이었는데. 그 스승 이름도 기억 못하시.
네, 잠깐만요. 오른쪽 당연히 동민이 정다라 큰이 한 분 더 있는데? 아, 신사임당이에요. 주원기님. 이렇게 있네요. 가장 큰 분을 또. 아,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전에 와가지고. 네. 아, 최근에 DM 보냈는데 답을 안 주셔가지고. 농담입니다. 아무튼 오늘 그래서 네. 제가 알고 있는 네이버의 원탑, 초고속 동민님하고 네이버랑 쿠팡에 대해서 한번 현실적으로 어떤지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네. 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제가 네. 생각하는 거랑 또 비슷하게 생각하고 계셔가지고. 네네네. 네, 만족했습니다. 네네. 그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닙니다. 네, 제가 비록 4시간 걸려서 왔지만 긴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